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을 전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이든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일요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음악과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얼마나 난 왔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인생의 바다 위에서 어디일까? 놓을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의 바다 위에서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항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About Time이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주인공 팀 레이크는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삼촌과 바닷가 근처 멋진 집에서 사는 너무나 평범한 젊은이입니다. 팀이 21살 되던 날, 아버지는 그들 가족의 모든 남자들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가족의 비밀을 들려줍니다. 미래로는 갈 수 없지만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특정 순간으로 돌아가 그때를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의 할아버지는 이 능력을 이용해 돈을 버는데 팀의 아버지는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모조리 읽는 데 쓰셨고 21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팀은 이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데 쓰기 위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시작합니다. 팀은 런던으로 이사하여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매력적인 여인 메리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시간을 되돌려 그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에는 결혼하고 두 아이도 낳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아버지는 없지만 팀은 언제든 과거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메리가 셋째를 원하면서 팀은 고민에 빠집니다. 일단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생기기 이전으로 시간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이와 과거의 아버지와의 만남을 고민하던 팀은 아이를 선택하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 탁구를 치고 아버지의 제안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바닷가를 산책하며 아버지와 이별을 하죠. 팀의 아버지가 팀에게 자신이 폐암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며 자신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깨달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비밀은 바로 하루를 다시 살라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문제될 것 같은 지점을 미리 예상하고 이 지점들을 피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도 아버지는 거의 똑같이 하루를 다시 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일상의 삶을 살고 시간여행을 통해 다시 일상을 음미하면 처음에는 긴장과 걱정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 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본 결과 팀에게는 엄청난 변화된 하루가 찾아옵니다. 직장 동료가 실수하여 상사에게 혼날 때는 조그마한 응원을 건네보고 바쁜 시간 쪼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종업원에게 최대한 상냥한 미소를 건네게 되고 숨차게 달려갈 때도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나름의 성과를 낼 때는 함께한 사람들과 진심으로 기쁨을 나누고 조용히 집에 가고 싶은데 주변의 소음이 나를 괴롭힐 때는 그 나름대로 상황을 즐겨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볼 때는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대답해주고 그렇게 처음에는 긴장과 걱정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간여행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소중한 순간들을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의 나의 하루는 그저 그런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나의 하루는 굉장히 특별한 하루입니다. 팀의 아버지의 조언처럼 오늘 하루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 그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헬렌나 상속 전문 변호사님이 알려주는 중요한 재정 계획 도구 중 하나인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그 자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돕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는 주로 재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위해 사용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계획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가족에게 보다 원활한 상속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서 20년에서 30년 열심히 살아온 한인들이라면 대부분 집 한 채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집 한 채에 40만에서 50만 달러는 훌쩍 넘는 집들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오면서 만들어둔 재산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속계획, 이스테이트 플래닝입니다. 그리고 상속계획의 핵심은 바로 리빙 트러스트 설립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쉽게 말해 상속과 재산 분배 등의 절차를 명시해 놓은 문서입니다. 내용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혹자는 유언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과는 다릅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하지만 트러스트는 법원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리빙 트러스트라는 뜻을 설명하면 재산 소유자가 살아있는 리빙, 동안, 신탁, 트러스트를 만들어 둔다는 의미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생전에 자유롭게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또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작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A가 B에게 20만 달러를 주면서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자신이 사망하면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했다면 법적으로 A는 트러스트를 만든 것이 됩니다. 즉, A는 트러스트 설립자가 되고 B는 트러스트 관리자, 아들은 수혜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속계획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상속계획을 올바로 밝혀두지 않았다면 사후 자녀들끼리의 재산 다툼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18만 4,500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이가 사망하면 법원 검증을 거쳐 재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 기타 현금화할 수 있는 자동차, 골동품, 보석류 등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집 한 채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이미 상속법원에 가야 할 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남가주 집값을 고려해 볼 때 18만 4,500달러 미만인 집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법원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망하면 트러스트 관리자가 트러스트에 명시해 놓은 그대로 유언을 집행해서 자녀나 자선단체 등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은퇴 시니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어린 자녀나 아픈 배우자 등 케어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재산을 둘러싼 분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 20%를 차지하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재산의 대물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한 한인들도 상당수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나름 재산을 증식해 놓은 이들이 꽤 많습니다. 한인들도 상속계획을 미리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18만 4,500달러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이가 리빙 트러스트와 같은 상속계획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법원의 상속 절차를 통해 재산이 분배됩니다. 이 과정을 프로베이트라고 합니다. 만일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 놓고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유언검증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법원이 고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채권자 검증, 그리고 자녀 등 상속인들에게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프로베이트 절차에 들어가면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길게는 몇 년씩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관계가 남아있는 것, 가족관계 등이 모두 공개됩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족 간의 불화 등도 알려지게 됩니다. 프로베이트는 공개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서는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생활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프로베이트는 유산에 대한 회계, 세금 처리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무엇보다도 법에 명시된 법정 수혜자들에게 상속이 되므로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속될 수도 있고 평소 조금 더 살펴주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내 뜻대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끼리의 재산 분쟁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로베이트를 하게 되면 상당한 변호사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변호사 비용 및 관련 법정 비용만으로 최소 3만 달러 가까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입니다. 때문에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재산이 18만 4,500달러가 넘는 경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법원의 상속 절차가 생략되므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퇴직연금이나 개인 은퇴계좌, 생명보험 등은 수혜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 법원의 프로베이트 대상이 아닙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곧 해체할 수도 또 내용을 정정할 수도 있어 매우 합리적인 상속 계획입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는 사교 클럽에서는 물론 골프 모임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로 관심의 대상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한 후 재산의 변동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또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어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화된 상속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인터넷판을 통해 다음의 7가지를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첫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약 10만 달러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방정부는 40%까지 세금을 매깁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항목을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칫 유혹에 빠져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25세, 30세, 35세 등으로 연령대를 나눠 상속을 해주기도 합니다. 셋째, 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자녀가 마약이나 알코올 등에 중독됐을 경우 신탁관리자가 상속재산의 분배를 재활치료가 끝날 때까지 일정 기간 미룰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했지만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이혼했을 경우 재산의 절반이 자녀의 전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속법원 절차, 프로베이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사망하면 재산이 법원의 상속 절차에 맡겨져 유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고 최악의 경우 절차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사생활 보호가 어렵게 됩니다. 재산 규모는 물론 예기치 않은 가족의 비밀이 외부에 노출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등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려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큰 도움이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관리자가 설립자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또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싱글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의 매기의 추억이라는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공연 소식입니다. 다음 달 6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한인기독합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가 있습니다. 한인기독합창단, 한인기독 오케스트라, 그리고 소망중창단이 멘델스존의 엘리야를 공연한다고 합니다. 지휘는 제갈소망씨가, 반주는 김송미 씨가 맡았습니다. 입장료는 30불입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김은영 한인기독합창단 단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한인 시신기증자들을 위한 메모리얼 서비스가 소망소사이어티의 주최로 오는 11월 2일 오전 11시 한기홍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유분자 이사장은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 2022년부터 24년까지 시신기증이 이뤄진 분들의 유족들과 시신기증자 일부가 초청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모식에는 UCI 의과대학 관계자들은 물론 시신을 기증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참석해 기증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기증자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에 연락하셔서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977-45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 팀이 시간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